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그 특성이 때로는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 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흔적이 보입니다. 칼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심지어 스스로도 모르는 척하는 그 어두운 면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그림자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두렵지만 반드시 만나야 하는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긍정적으로 살자, 좋은 에너지만 받아들이자. 물론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밝은 부분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함께 인정할 때 온다고 말이죠. 빛만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칼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행동해.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라고요.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의식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넓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들, 억압한 욕구들, 부정한 특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뿐이죠. 융은 이 숨겨진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였죠. 배고프면 울었고, 화나면 소리 질렀고, 기쁘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모습은 사랑받고, 어떤 모습은 거부당한다는 것을요. 착한 아이는 칭찬받고 화내는 아이는 혼납니다. 얌전한 아이는 예쁨받고 시끄러운 아이는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웁니다. 사랑받는 모습만 보여주고 거부당하는 모습은 숨기기로 말이죠. 부모님이 화를 싫어하면 우리는 화를 억누릅니다. 선생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감춥니다. 친구들이 완벽함을 기대하면 우리는 약한 모습을 숨깁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에 밀어 넣습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보여주면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 세상에 내보내지 않는 감정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욕구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우리가 됩니다. 밝은 곳에 서 있는 우리 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처럼 말이죠. 문제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차분한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냅니다. 늘 이성적이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합니다. 항상 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터져 나오는 거죠. 융은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될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나답지 않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것도 당신이라고요.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당신이라고요. 그림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내가 부정하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줄 때 우리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유난히 비난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경멸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드러내주는 거죠.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투사라고요. 특히 그 반응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온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쉬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싫어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유난히 큽니다. 억압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왜 저렇게 눈에 띄려고 해? 왜 저렇게 편하게 살아? 이런 판단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투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유난히 강하고 집요하고 설명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를 그림자와 만나게 합니다. 그림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저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솔직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죠. 융은 그림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창의성, 열정, 자발성, 용기 같은 것들 말이죠.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야성을 그림자에 넣습니다. 조용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활력을 숨깁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자신감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억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황금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빛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꺼내면 빛날 수 있는데 두려워서 감춰둔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림자는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림자는 더 쉽게 드러납니다. 연인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완벽해 보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 해줄까? 왜 나를 화나게 할까? 왜 맨날 같은 걸로 싸울까? 융은 이것을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받고 싶어서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한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사람을 우리 곁에 데려오는 거죠. 감정 표현을 억압한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과 만납니다. 통제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완벽주의자는 느긋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억압하며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유롭고 진솔해 보여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왜 저렇게 예민해? 왜 감정적으로 반응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자신이 억압한 감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립니다.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이성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집니다. 왜 감정이 없어? 왜 차가워? 좀 느껴봐. 이것도 투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감정적인 자신이 두려워서 균형을 찾고 싶은데 상대방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말이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관계는 성장의 장이 됩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자는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난히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해? 왜 저런 태도를 가져? 참을 수가 없어. 이것도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억압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의 우리 모습인데 지금은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이것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는 조화를 중시하고 눈에 띄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튀는 사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억압한 자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주장, 우리가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은밀히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저렇게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다니. 이 양가 감정이 바로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에게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다고요. 성인도, 선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내게도 어두운 면이 있어.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화나고 질투하고 두려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유난히 강한 감정이 일어납니까? 어떤 행동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까? 어떤 특성에 과도하게 반응합니까? 이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일까? 정말 저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는 걸까? 이 질문이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쉬는 것이 나쁜 것일까?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 나도 쉬고 싶구나. 나도 게으르고 싶구나.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했구나. 이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그림자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부정하는 나의 모습, 내가 숨기는 나의 일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무엇을 원하니? 왜 나타나니? 무엇을 말하고 싶니?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뭔가가 올라옵니다. 생각, 감정, 이미지, 기억. 그것이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림자는 대부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표현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억압한 사람의 그림자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여기 있어.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싶어. 네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소리치고 싶어. 하지만 너는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갇혀 있어. 이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림자는 저기 아니구나. 내 일부구나.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조각이구나.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욕구가 있으면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은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날 수 있어.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나는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어. 나에게도 이기심이 있어.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언제 그것을 따르고 언제 내려놓을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억압했던 에너지가 사용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억압했던 사람이 그것을 통합하면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망을 숨겼던 사람이 그것을 통합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그것을 통합하면 더 신중하고 현명해집니다. 그림자는 약점이 아니라 잠재력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술, 운동, 글쓰기, 대화 등을 통해 억압된 부분을 꺼내는 거죠. 화가 많은 사람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억압한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보며 울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숨긴 사람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표현하면 그것은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이 됩니다. 윤근 이것을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낮은 에너지를 높은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죠. 공격성은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은 조심성이 될 수 있고, 이기심은 자기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억압하면 파괴적이 되고, 통합하면 건설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덜 비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진실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모두 말이죠. 그들은 더 자유롭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판단받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개성화란 온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자기 말이죠.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만 살아갑니다. 밝은 쪽만 보여주고 어두운 쪽은 숨깁니다. 하지만 전체가 되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일상에서 그림자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사를 알아차리세요.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일까? 특히 그 감정이 과도하다면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특성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때로는 이렇지 않을까? 이 솔직함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둘째, 꿈을 기록하세요.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가 싸우는 상대,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반복됩니까? 어떤 감정이 자주 나타납니까? 이것이 그림자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자신의 패턴을 살피세요. 반복되는 갈등이 있습니까? 늘 같은 종류의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까? 특정 상황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이것은 그림자가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그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자극합니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넷째, 부러움을 탐구하세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특성에 끌립니까? 그것이 당신의 황금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자유로운 사람이 부럽다면 작은 것부터 자유를 실천해 보세요. 당당한 사람이 부럽다면 조금씩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일기를 쓰세요. 특히 강한 감정을 느낀 날에는 그것을 기록하세요. 무엇이 일어났고 어떻게 느꼈고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써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이것이 두려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여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림자는 혼자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 상담사, 치료사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그림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 용기입니다.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천천히 작업하세요. 여덟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그림자를 통합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다루세요. 오늘은 이 작은 부분을 인정하고 내일은 저것을 살펴보세요. 이 작업은 평생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아홉째, 용서를 실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에 지배당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째, 유머를 가지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너무 심각하게만 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 또 내 그림자가 나왔네. 이렇게 가볍게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덜 무겁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생 부정해 온 것을 마주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투사하지 않고, 더 이상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고요. 그리고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어두운 곳을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척하고 숨기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마주하려 하셨습니다. 알아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숨겨진 자신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부분이지만 때로는 빛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면 됩니다. 완벽은 결함이 없는 것이지만 완전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모두 우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모두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가능합니다. 통합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할 힘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어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이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으세요. 용기를 내어 어둠을 마주하세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치유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완전함이 실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포함한 온전한 당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당신 말이에요. 그림자를 안아주세요. 두려워 마세요. 그것도 당신입니다.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함께 가자고 말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